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어쩜 이렇게 며칠만, 아니 하루만 못 봐도 이렇게 그리운 걸까요? 그렇다고 있을 때 고맙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매번 생각하는 건 아닌데 말이죠. 없으면 진짜 아쉽습니다. 바로 햇빛 말인데요. 없으면 정말 아쉽죠. 지금 너무 추워서 햇빛이 정말 그리운데요. 그래도 밖에는 이 서울에 바로 첫눈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기분 좋게 추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병훈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지금 오실 때 혹시 눈 봤나요? 네, 눈 오더라고요. 밖에 네. 눈이 날려서 춥고 날씨가 갑자기 겨울로 바뀌었습니다. 네, 너무 추워서 또 감기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계신가요?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코스피, 코스닥고도 올라오는 모습 보였어요. 코스피, 오늘 전체적으로 기분 좋게 시원스럽게 모처럼 올라왔죠.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많은데 어제는 경계감이 있어서 좀 빠졌는데 오늘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에 있는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번에 이제 IS 테러로 인해서 유럽 경제의 어떤 20억 유로 정도의 어떤 경제에 위축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관련된 낙폭 가대주가 또 같이 오르면서 전반적인 시장을 좀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순매수로 전환한 외국인 때문에 시장이 안정이 좋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다음 주에 변동이 좀 심할 것 같은데 다음 주 한 주간 어떻게 이제 전체 시장이 결정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조심하면 그 다음에 연말장을 한번 기대해 보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양지수 모두 좀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좀 우리 VVIP님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부천에서 살아요. 네, 부천도 지금 혹시 눈 오나요? 조금씩 날리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연령대는 혹시 어떻게 되세요? 53이에요. 네, 50대 여성분이 전화 주셨네요. 투자를 시작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죠?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네, 6년이요? 예. 그럼 실례지만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 되세요? 투자는 집에서 제가 별도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좀 여윳돈은 다 남은 여윳돈을 가지고 제가 이쪽에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보니까 3천에서 4천 정도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 작지만은 않은 규모입니다. 그럼 6년 전에도 혹시 이 정도로 시작을 하셨던 거세요? 6년 전에는 더 많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증권사 직원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좀 많이 손실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않는다 생각하다가 조금 이제 줄여가지고 그 돈만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봐야겠다 싶은 생각에서 계속 그 정도 돈 가지고 했어요. 네, 그래서 혼자서 하시기에는 이제 3천에서 4천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거군요. 예. 네. 혹시 그럼 투자 성향은 어떠세요? 좀 단기를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장기로 끌고 가는 걸 좋아하세요? 저는 중장기 쪽으로 선호합니다. 네. 중장기면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몇 년 정도 보시는 거죠?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뭐 지식은 좀 짧지만은 차트도 보고 네. 토마토 방송 보면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거 그런 거 보고 해서 네. 나름대로 목표를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기를 수도 있고 뭐 한 어떤 것은 손실이 그러다 보니까 또 지식이 좀 짧다 보니까 네. 손실도 많이 보다 보니까 뭐 오랫동안 끌고 가는 것도 있어요. 한 2, 3년 정도도. 지금 보니까 손절 타이밍을 놓치면 장기간 보유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좀 그런 종목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예, 좀 있어요. 종목 발굴은 주로 이제 방송 추천주나 그런 걸 보고 또 기업 분석 같은 거는 혼자서 좀 리포트 보고 분석을 하시는 편이세요? 예. 아, 그리고 좀 차트도 분석을 하시고. 예.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시청자분이 손절 타이밍을 놓치면 좀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하고 계신데 네. 이거 좀 바람직한 부분인가요? 바람직하지 않죠. 하지만 네. 대다수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자금이 크든 적든 처음에 배울 때 손해 나면 손절하기 되게 겁나니까 두려우니까 이제 손절 안 하고 또 있고 그래서 대다수 투자자들이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시면 이제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신다고 지금 제가 여기 이제 나오면서 그 진단 요청하시면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 중장기 투자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주식은 사자말자 수익 나오면 제일 기분이 좋거든요. 그럼 날아갈 듯이 기분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익이 나서 계속 들어가면 좋은데, 실제로 중장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손해 나니까 끌고 가는 이것은 나의 의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죠. 평가손 날 때는. 이것은 강제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4천만 정도 가지고 6년 정도 투자해왔다 그랬으니까 2010년도부터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2010년부터 주식을 지금 성장주를 한 3종목을 사놓고 있었다면 지금 4천 가지고 최소한 2억 이상 돼 있을 겁니다. 3억, 4억, 5억. 그렇게 되는데 6년 동안 10배 간 주식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성장 산업들은. 그래서 그것을 쌀 때 미리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도 이제 종목을 이렇게 보면 성장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자금이 일반 투자자는 대다 적으신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가지고 하시면 적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괜찮은데 한 1,000만씩, 1,000만씩, 1,000만 이렇게 5개를 많이 사요. 현금도 갖고 있고. 이렇게 하면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실패합니다. 내가 실패하는 투자자의 80%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금이 적을수록 한 비중을 30%, 50% 실는 어떤 종목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집을 사듯이 집을 사면 많은 목돈을 가지고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집을 살 때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상권도 보고 그다음에 애들 학교 다닐 그것도 보고 그다음에 집값이 올라갈지 여러 가지 다 생각해서 사거든요. 왜? 한 번 사면 안 파니까. 집 안 팔잖아요. 그죠? 내가 살 집이니까. 종목도 마찬가지 주식도. 내가 사서 안 팔 수 있는 정말 좋은 주식을 고르면 되는 거죠. 몇 년 들고 가도 계속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거. 그런 게 산업이 성장하는 걸 사가지고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종목을 사면 한 20% 사가지고 내려가면 또 더 사고 그 정도의 확신이 있다면 공부를 해서 그걸 사셔야 됩니다. 개인 투자의 성공은 유일한 방법이에요. 실제로 사고 팔고 차트를 배워서 매매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손실이 납니다. 대다수 보시면 뭐 어디 금방도 말씀드렸어요. 정권사에 맡겨서 내가 별로 안 좋으니 내가 찾아와서 하겠다. 전문가들조차도 쉽지 않은 거예요. 매매는 시장에 등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자금이 적을수록 선택과 집중을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주식이어야 돼요. 정말 내가 자식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정말 빛나는 주식 있으면 쌀 때 사놓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손 상태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2, 3년 끌고 와서 번정가면 팔지. 그럼 나는 매매에서 절대로 손실 안 봤다. 자락이죠. 좋아요. 그죠? 좋은 방법이에요. 손절 안 하는 거. 그런 종목을 미리 사야 되죠. 사기 전에부터. 매수 전에 벌써 손절하지 않은 종목을 찾아가지고 그런 게 뭐 있나. TV 보든지 뭐 전문가들 방송 보든지 여러 가지 봐서 그런 종목을 찾아서 하셔야 돼요. 투자는 신중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정보를 얻기가 되게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정보라는 것은 뭐 전문가들도 이렇게 있으면 저같이 정보가 수탕이 많은 것 같죠.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입니다. 기업의 가치. 그 정보와 싸움이 아니라 주식 투자의 성공은 가치와의 싸움입니다.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서 그것을 저평가될 때 내가 사는지 시장과 상관없이 쌀 때 워런 버핏처럼 마찬가지. 워런 버핏이 될 수는 없더라도 우리는 자금이 적으니까. 하지만 적더라도
그런 종목을 사게 되면 거의 1년에 몇십 프로는 기본 먹습니다. 1년에 30%만 벌어도 복리로 10년 하면 10억 됩니다. 1억 가지고도. 그렇기 때문에 10배는 쉽게 벌어요. 아니면 5년 동안, 3년 동안 3배 갈 거 사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 걸 찾으시면 된다. 그러면 정보보다는 가치를 평가해라. 지금은 내년부터 성장. 최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삼성페이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삼성페이 수혜주가 여러 가지 많이 언급을 해요. 전문가들이. 하지만 그게 핵심이 있어요. 삼성전기랑 한솔테크죠. 그러면 그 종목은 나는 뭘 살지? 쌀 때, 장이 뻗어 빨 때, 그걸 사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올해 삼성페이가 8월 달에 이제 런칭했기 때문에, 그럼 8월 달에 살 수 있는 종목은 삼성전기라든지 한솔테크를 샀죠.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익률이 뭐 40%, 30% 이렇게 올라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지금도 안 팔아야 되는 거죠. 계속 올라가듯이. 이렇게 투자를 하신 게 아주 개인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이는 투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는 좀 정보와의 싸움이 아니라 가치의 싸움이다라는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투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자님의 좀 포트폴리오 본격적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어떤 종목들 가지고 계시죠? 예, 코렌텍. 네. 22,250원에 30%. 네, 그리고 동아ST 114,000원에 15%. 네. 마제스타 4,400원에 20%.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114,000원에 10%, 현금 20%. 네, 25%. 네, 현금이 25% 가지고 계신데 이건 항상 안정적으로 좀 보유하시는 편이시죠? 네. 네. 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만큼 좀 오래 들고 계신 종목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코렌텍은 혹시 언제 사신 거세요? 거의 3년 정도 다 됐다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했을 때 한 2013년 정도에 사신 것 같은데 몇 년째 좀 물린 상태라 마음고생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동아ST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그래도 눌렸을 때 잘 잡으셔서 수익을 보고 계신 거죠? 네. 네,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되는지 좀 궁금하신 것 같고 마제스타는 조금 손실 보고 계시고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는 이건 좀 최근 내려올 때 잡으신 건가요? 아니, 좀 내려올 때 잡은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면세점 그걸 보고 네. 좀 미리 사놨던 거예요. 아, 예전에 그 전에 사놓으신 거구나. 예, 면세점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네. 그걸 조금 사놓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직접 이 전문가님과 한번 만나보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때 물어보시면서 바로 진단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눈도 오고 이러는데, 내 계좌가 수익이 많이 났으면 기분 좋을 텐데, 그죠? 그런데, 아직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아직 이제 많이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주식 투자는, 지금 실패했더라도 계속 꾸준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투자 습관, 고질병만 잘 고치면 금방 성공할 수 있어요. 이제 과거에 예를 들어서 어디 증권사에 이제 수익률 대해서 증권사 직원인데 한 10년 동안 주식을 했는데 7년 동안 실패해가지고 그래도 3년 동안 그 실패한 걸 다 벌고도 훨씬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 절에도 들어가서 공부하고 막 이랬다 하죠. 그만큼 공부를 하는데 지금 이제 시청자분 50대시라 그랬는데 공부를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그동안? 저는 주로 이제 이런 경제방송을 많이 보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꼭 귀담아 듣고 뭐 배워야 산다 그 프로를 주로 많이 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보를 좀 듣고 저 나름대로 소신껏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손실 보는 게 좀 많네요. 네, 있죠. 그죠. 그래서 배워야 산다든지 근데 보시고 이제 만약에 장중에 이렇게 시장을 볼 수 있잖아요. 예. 그죠? 생업이 다른 거 막 바쁘게 일하고 이렇게 뭐 직장 다니고 그러신 거 아니시죠? 네. 예, 그러시면 하나가 이 주식이 사업이에요. 이제 전업투자처럼 사업적인 마인드를 갖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자금은 이 정도 자금은 충분히 합니다. 자금 더 안 넣으셔도 되는데 앞으로 10년 뒤에를 계획을 짜서 하시면 1년에 한 30%는 벌어도 돼요. 30% 아주 쉽게 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먼저 진단하기 전에 종목이 지금 4개잖아요. 네. 4개고 현금이 25% 있어요. 그럼 현금가 5종목이에요. 이렇게 사지 마시고 주식을 이렇게 앞으로는 5천만, 4천만이다 그러면 한 종목을 1,500만지 사는데 일단은 한 1,000만지 사시고 이제 내려가면 더 사시면 돼요. 많이 내려갔을 때 그 정도로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세 종목을 하시는데 세 종목 중 한 종목은 대형주를 하시면 현금처럼 마찬가지처럼 대형주는 언제든지 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손에 나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성장하고 실적도 좋아지는 그런 거 사시고요. 중소형주는 앞으로 10% 20% 보고 들어가지 마시고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런 거 사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포트에서 보니까 동아ST라든지 파이프라인 있는 동아ST 회사 괜찮죠, 그죠? 그래서 쌀 때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실제로 그때 테마식으로 주식을 산 것 같아 보니까 그러면 테마주를 매매할 때는 시장 상황을 뉴스라든지 남들보다 빠르게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들보다 늦게 알면 항상 뒤에 사게 돼요. 아니면 내려온 거 산다든지. 그랬을 때 대다수 손실을 보거든요. 그래서 종목이 많으면 이 자금이 안 늘어나요. 왜냐하면 4천만 가지고 종목이 4개, 현금까지 하면 5개인데 5개를 사놓고 있으면 펀드에 맡긴 것보다 훨씬 수익이 안 좋아요. 펀드가 많은 종목을 사거든요. 펀드는 세계 최고의 공부를 이제 밥만 먹고 돈 받고 봉급 받아서 공부해서 주식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도 연간 20% 이상 수익을 잘 못 내거든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이제 종목 여러 개면 20% 못 낸다는 얘기죠, 연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요. 방송에 하는 종목들은 주로 단기 종목이에요. 저도 이제 방송 나면 주로 단기 종목에 중장기 종목을 이야기하면 많이 갈 거라도 중간에 사람들이 조금 내려가면 다 팔고 손절하고 없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종목은 소형주는 중장기로 하시고 좋은 종목, 그 다음에 대형주는 단기로 이렇게 매매하시면 오히려 생각보다 재미도 있고, 매매하는 종목은 한 달에 최소한 몇 프로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 4천이면 한 1,500 정도는 단기로 매매를 가끔 일주일에 뭐 한 번이든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 매매해서라도 한 10% 이상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한번 종목을 보면 코렌텍을 옛날에 사셨는데 오래됐었더라고요. 그 2013년도 샀을 때, 이 종목을 샀을 때는 신규 등록주입니다, 그때. 아마 시세가 좋았어요, 2달 동안. 왜냐하면 15,000대에서 26,000대 가면서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사신 것 같아요, 22,000대, 그죠? 그러면 네. 옛날에 샀기 때문에 그거 바로 이제 신규 등록주는 장외 시세를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샀다가 물리니까 평가손 나면 계속 들고 온 거예요. 팔기회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작년 2월에 달에도 22,000에 가고요. 그럼 내 본전이 안 왔으니까 못 팔죠. 만약에 사서 한 30%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올라왔을 때 한 10% 안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10% 하는데 그때부터 팔 생각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나하고 비슷한 가격에 물렸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까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5% 정도 이렇게 가서 다시 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자, 팔기회를 놓친 거고, 이 회사가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인공 고관절이라든지 습관절, 이제 고관절은 골반 쪽이고요. 습관절은 무릎이죠. 이쪽에 MS가 시장이 거의 전체 우리나라 1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회사의 성장성도 그때는 괜찮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내년에 미국이라든지 중국 이 해외 시장에 이제 고관절 이런데 많이 이제 신규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될 걸로 보이고, 이거 수출 비중 현재도 40%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올해 예상 매출액을 보면 한 312억 중에서 영업이익이 그동안 적자가 있었는데 아마 소폭 흑자가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한 8억 원 정도 흑자가 기대되는데, 요 정도 기대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면 내년에 이제 수출이 전체에서 한 40% 돼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성장할 수 있을 걸 보여요. 실적은 내년에 나올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 전에 얘기가 성장성에 있어 2014년에 신규 등록될 때 우리나라 MS 1위니까 고관절이라든지 뭐 수술할 때 고관절, 습관절, 엉덩이 쪽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거의 독점적인 비슷하니까 유일하니까 성장성 봤습니다. 하지만 실적을 계속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낸다 하더라도 이게 그 시대의 테마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다시 내려와서 쉽게 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22,000에 사셨기 때문에 물론 놔두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6,000대인데요. 한 보면 2만 원 정도 까지 내외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 상반기 정도 되면 지금 현재 주가는 여기 매물대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차트를 이렇게 보면 매물대가 여기 있거든요. 18,000원 정도. 그래서 18,000원 그 위에 가면 평균적인 매물을 고가를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시면 한 25,500원 정도 이렇게 여기 보시면 있죠,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18,000원 내외를 안착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럼 지금은 바닥이에요. 바닥이 내년에 실적이 개선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질 거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이제 내리셔야 되는데 한 18,000원 정도 가면 목표가 가면 일단은 매도를 해서 다른 거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계속 좀 더 기다려서 간다. 그런데 비중이 30%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비중이 높은 거에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높은 게 잘못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비중 30%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살 때 시점에서 비쌀 때 사서 그런 거죠. 그래서 비중은 살 때 많이 살 때는 비쌀 때 많이 사면 안 되고요. 만약에 제약주나 바이오주 지금 산다면 지금은 비중 높여서 사면 안 되죠. 아무리 성장하도 좋더라도 벌써 2년 뒤에 3년 뒤에 예상 실적 거의 다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인기가 있죠. 그죠? 그렇다고 인기 있는데 그때 다 사시면 또 손해나면 많이 이렇게 또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비중을 내려가면 한 절반 정도 더 산다 생각하고 한 15%나 20% 사고 나중에 내려갔을 때 나중에 몇 달 뒤에 또 사고 그렇게 하면 단가를 낮출 수가 있죠.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코리안텍은 단가를 낮추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비중이 30%를 그냥 들고 가셔서 1차적인 목표가 18,000원, 2차 목표가는 21,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간다 그렇게 보시고요. 아직까지는 수익 구조가 안 보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 보고 그때 정도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에스티는 언제 파는지 궁금하시죠, 그죠? 예. 실은 이제 동아에스티는 보니까 잘 사셨어요. 잘 사셨는데 아마 올해 9월달에 사신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죠. 근데 이 종목도 보시면 다행히 동아에스티는 회사 자체가 성장도 아주 좋아요. 그죠. 이제 바이오 쪽에는 아주 좋은 회사인데 요 종목을 살 때는 지금 9월달에 사는 것은 기술적 매매입니다. 바로 9월달이 아니라 그 전에 올해 3월달에 사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오나 의약품 중에 이제 셀트리온이 나오고 한미약품도 기술 수출하면서 그때 당시에 봄에 샀다면 수익이 저 위에까지 갔을 거예요. 사가지고 언제냐면 지금 가격 사신 가격처럼 샀으면 위에 한 17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그럼 50% 이상 수익 났을 때는 다시 내려오면 50% 수익 확정 지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지금 내려와서 샀습니다. 그죠? 그래도 종목을 다행히 잘 골랐기 때문에 수익이 난 상태고 현재는 보유 관점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지금 거의 목표가 근처에 왔습니다. 15만 3천 원. 이제 기술적으로 왔는데 이 회사가 주로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캄보디아 해외 쪽에 바카스도 수출해서 해외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부 매출이. 전체 매출비 한 25%가 되는데요. 캄보디아 매출이. 그런데 이쪽에 고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벡스토로라고 수프 박테리아 항생제인데 이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 이 회사가 판매를 수출을 하면서 로열티를 받는 수출을 했기 때문에 먹거사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팔아서 계속 매출이 확대되면 로열티가 더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성장합니다. 판매 회사와 제약회사와. 그래서 좋은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런닝 로열티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좀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2년 뒤에 2017년도 예상 이익을 현재 FM 가이드에서 봤을 때 EPS가 6,500원이에요. 자, 그러면 13만 원이 PER 20배죠. 그죠? 그래서 지금 14만 9천 원이기 때문에 지금 PER 정도 23배 정도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PBR 2.0배. 그렇게 고평가 영역은 아닙니다. 한 30배 정도가 적정 주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성장주들은. 그러면 30배면 한 18만 원대 내외까지는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현재 상태에서는 비중이 적어요. 대신에 15%밖에 안 샀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한 30%가 나 있죠. 나 있는데 비중이 너무 적었죠. 이제 초기에 사가지고 수익이 날 때 추가적인 현금을 갖고 있지 말고 샀어야 되는 거죠. 그 사는 단가가 지난번에 12만 원대 12만 5천 원 돌파할 때 11월 달 초에라도 더 샀어야 됩니다. 현금을 놔두지 말고 현금 25% 다 샀어야 되죠. 수익이 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추세가 딱 가면 그때 더 낚아채는 거죠. 그게 바로 성부사의 어떤 기질, 집중 투자죠. 되는 종목에 집중해야 되죠. 그래서 이익을 냈으면 30% 이렇게 냈으면 엄청난 수익이 나오는 거 다른 걸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매물대 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을 보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이 사는데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들이 주로 외국인이 사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관은 팔고 있고요. 근데 전체 1년 동안 보면 기관이 순매수한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회사가 신약을 이제 2상까지 했던 신약들이 많이 이제 3상에서 미국 들어가는 신약들이 많아요. 당뇨병 쪽에서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상에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성은 계속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기술 수출할 때 런닝 로열티를 받는 구조다. 그래서 같이 성장을 쭉 한다. 그래서 지금은 빨리 팔지 마시고 저는 갖고 간다고 보고 홀딩 하는데, 기준선으로 보시면 한 22평선 정도 일봉상으로 22평선이 깨지면
비중을 좀 줄인다. 그 단가가 14만 원입니다. 그래서 14만 원이 내려간다면 그때는 전량을 매도하고 다시 쳐다본다. 내려오면 다시 사셔도 됩니다. 물론 12만 원 정도 이렇게 오면 이왕 또 사셔도 되죠. 그럼 위에서 팔고 밑에 사고 지금 현재는 홀딩 관점이고 가져가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요번에 다음 달 있죠. 12월 달 정도에 대다수 전체적인 시장이 좋아진다면 제약과 바이오주들이 한번 단기의 고점은 찍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다음 달 정도에 전체 시장이 뭐 유로존에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면 그때는 오히려 제약 바이오는 조금 좀 매도로 이익 실현을 좀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에 간략하면 그 다음에는 마제스타라는 종목 있죠. 마제스타. 이 종목은 이제 카지노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그때 카지노 회사가 요즘 돈을 못 벌고 있거든요. 못 버는 이유 아시죠? 그죠? 예. 왜냐하면 중국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그래서 3분기 실적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 관광객이 많이 줄었는데 제주도에 지금 실로텔게 마제스타 카지노 사업장을 갖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중국 관광객이라든지 일본 관광객이 많이 줄게 되면 이제 실제로 줄어서 매출이 확대가 줄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줄고. 그래서 이제 실적을 못 내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졌어요. 그 요번에 새로 부임한 대표를 보니까 앞으로 필리핀이라든지 다른 이제 동남아 쪽에 카지노를 진출하겠다 그랬는데 진출하면 오히려 나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오늘 별로 안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진출이 성공했을 때는 이 회사는 좀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할 수 없거든요. 그죠? 이게 바로 소외주입니다. 소외주. 그러면 이제 중국 관련된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으로 많이 가고요. 면세점도 일본에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뺏기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 관광객이 크게 10월부터 조금 회복되고 있는데 지금 실적에 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물론 기다리면 뭐 개별주니까 이게 어떤 테마도 불구하면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200원대 사신 거기 때문에 제가 보시면 어느 정도는 반등할 걸로 보이고 그 목표치를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 4,500원 정도는 충분히 갈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봉상 62평선 정도까지 가면 4,500원, 본전 정도 가면 팔아서 나오시고요. 실적을 못 내는 회사는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다른 종목을 좀 갈아타시면 좋다. 지금은 어차피 내려와 있기 때문에 손절선은 그냥 큰 의미가 없고요. 반등할 때 팔자. 그래서 한 4,500원에서 4,800원 정도 가면 파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갤리리아 타임월더 지난번에 아마 사셔가지고 수익이 나가지고 다시 내려온 것보다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참 상한가 가고 그 이후에 아마 사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물 타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언제 사셨습니까? 올해 7월 이후에 사셨죠? 예, 그랬어요. 네, 그렇죠. 내려온 거 사셨죠. 상한가 점상가고 내려와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아직 발표를 안 했으니까. 예. 7월 말인 거 발표했죠, 그죠? 근데 이 주식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막 고기를 처음 있잖아요. 박스가 행보하다 고기를 바짝 뜰 때 그때 따라 들어가셔야 돼요. 초기 단계. 나중에 점상가고 막 가서 있잖아요. 가면 거기서 내려왔을 때 들어가면 대다수가 손실을 봅니다. 요번에 동아ST는 내려온 걸 잡았는데 이익이 났어요. 그것은 회사 자체가 워낙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어떤 시대고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동아ST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뭐 코롱생명과 이런 회사들은 기본이 펀더멘털이 아주 좋기 때문에 신약 파이프라인도 좋고 그래서 내려오면 또 사면 올라가요. 그죠? 장기 투자가 되고. 그런데 이 회사는 갤리리아 타임월드가 물론 대전에 갤리리아 타임월드 같은 경우에 성장 매출 1위고 성장하고요. 면세점 땄는데 면세점 땄더라 주가가 6만 원대 있다가 주식이 20만 원 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 주식이 원청내고 내려온 주식을 여기서 사니까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사면 면세점이나 여러 시간 때문에 사는 게 아니죠. 그럼 난도는 벌써 다 팔고 나온 주식이에요. 그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팔은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올해 지금 3분기 매출을 보니까 매출액이 한 15% 줄었어요. 15.9% 줄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83%나 줄었어요. 그리고서 4분기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전체적으로 4분기에는 리뉴얼 이제 식품점이라든지 8, 9층 이렇게 해서 계속 리뉴얼해서 이쪽에 면세점은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서울 면세점이 연말에 오픈되고 그다음 내년에 전체 오픈되면 매출액이
많이 늘 걸로 보여요. 늘 걸로 보이는데 과연 이게 성장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장주가 실제로 경기가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면세점은 매출은 확대될 수 있지만 이익 구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반등시 매도하자. 예를 들어서 매도하시면 지금 현재 단가에 뭐 10만 5천인데요. 짧게 보시고 한 11만 원 정도 가면 일단 매도해서 나오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비중도 뭐 10%이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있어 봤자 이걸로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트에서 보시면 코렌텍이라든지 마제스타,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이 세 종목은 시대에 맞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냥 가감액이 나오고 지금 시대에 맞는 종목을 사셔서 갖고 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정받을 때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뭐 전기차 관련 확실한 종목을 사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3, 4년 뒤에 되면 몇 배는 벌어요, 기본.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앞으로 10년, 20, 30년 뒤에는 내연기관 차가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다 전기차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비가 500km 간다면 한번 충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장하는 소형주라든지 대형주 중에서 사는 게 갖고 있는 거 훨씬 장기 투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장기 투자할 종목은 코렌텍이라든지 마제스타,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동아있을 땐 괜찮고요. 코렌텍은 내년 봄 정도 되면 한 2만대 정도 가지 않겠나. 그래서 그때 가면 나오시고 다른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설명을 워낙 자세히 해주셔갖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리고 현금은 뭐 사실 거예요? 현금은 지금 뭐 살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좋은 종목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요즘 여기서는 알려드리기 그렇고 이제 제 방송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명강 같은 거 보면 계속 종목도 많이 좋은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25%를 사실 때 과연 이제 요 종목 중에 이제 추가 매수해가지고 물 타가지고 나올 종목들이 있긴 있어요. 그게 이제 추가 매수해서 하면 지금 이제 코렌텍은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마제스타 같으면 비중이 20%니까 한 10% 더 사가지고 본전 가면 다 팔고 나오시고요.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는 뭐 거의 본전이 올 거니까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를 여기 10만 원 초반에 더 사셔서 한 10% 더 사셔서 본전 이상 가면 다 나오시고 그리고 현금 확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 업종 중에 최고 내년에 밝은 종목, 아주 많이 갈 종목, 그거를 사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종목은 많이, 그런 종목 선택하면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해서 한 비중을 30% 이상을 확보해서 가시면 그동안 못 본 돈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예. 네, 지금 보시면 이 동아이스티를 제외하고는 좀 반등시 매도 관점을 다 주셨어요. 네. 동아이스티는 좀 보유 관점을 주셨는데 한 14만 원까지 가면 전략 매도하고 다시 매수에 들어가는 걸 추천을 하셨는데 다른 뭐 종목들 좀 목표가 같은 거 다 메모를 하신 거죠? 예, 다 메모를 해놨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저희도 기쁜데 혹시나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또 구체적인 종목이나 또 업종들이 궁금하면 저희가 또 끝부분에서 전문가님의 전략이 나오니까 그때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프리미엄 VVIP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봤고요. 우리가 지금 아자아자 게시판에서 종목 진단 요청을 계속 받고 있는데 지금 한 4-5종 종목 정도 나와 있는 상태예요. 유성 TNS와 또 삼성 SDI, 또 롯데 쇼핑, 대봉 LS, 아가방 컴퍼니 이런 종목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종목들 중에서 또 선별을 해서요. 해외 선물 시장 보고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